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건강의 화두가 되는 단어는 뭐니 해도 면역, 자율신경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다른 듯이 보이지만 서로 깊은 관련이 있죠.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 면역이 망가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자율신경 균형은 깨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또 정확하고 체계적인 치료는 있기는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죠. 오늘은 만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건강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교감, 부교감, 즉 자율신경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신경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있고요. 잘 조절되면 눈물 조절, 근육 상태, 심장 운동, 소화 흡수, 수면 조절, 호흡 상태, 감정 조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교감, 부교감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 중에 기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마치 시소 타는 것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약간 눌러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건강체가 되는 건데 한쪽이 올라간 만큼을 반대쪽에서 눌러주질 못하면 이 시소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심하게 나고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속이 쓰리거나 위장 장애가 생기고요. 또 장 운동이 자극받아서 복통이나 설사, 변비 계속되고요. 근육은 긴장 수축돼서 이름 모를 통증이 생기고 호흡이 빨라져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고요. 또 잠을 못 자거나 자다 깨다 반복하는 수면 장애가 생기고요. 원인 모를 열감과 냉감이 온몸이나 또는 국소 부위에 나타나고요. 감정적으로는 불안, 긴장, 우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항진되어 있으면 각종 소모성 증상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신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쉽게 바닥에 납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흔히들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이 감정장애가 생기고요. 무기력, 탄력감 이런 증상으로 한없이 몸과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소화장애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보통 위내시경, 또 심장이 빨리 뛰면 심전도 검사, 복통, 설사, 변비가 반복되면 장내시경 검사, 또 이름 모를 근육 통증이 오래되면 근전도 검사, 심한 두통과 호흡곤란, 열감, 냉감 나타나면 뇌나 호흡기, 촬영 검사나 내분비 검사, 호르몬 검사 같은 각종 검사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감, 부교감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들은요, 대부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어지럽고 열나고 온몸이 아프고 힘든데 아무 이상이 없음,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그런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 진통제, 항우울제 같은 증상 억제를 위한 약물을 처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럴 때는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또 이상이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각종 장기의 문제를 파악할 때 하는 검사와는 구별됩니다. 자율신경 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다각도로 실시해야 됩니다. 자율신경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연관 검사를 모두 실시해서 얼마나 균형이 깨져 있는지 그리고 신체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면역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의에서는 망문문절, 보고, 듣고, 묻고, 만져보는 4가지 전통적인 진단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전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또 현재까지 복용해왔던 각종 약물들이 몸과 마음에 끼친 영향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균형 상태를 다각도로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숲 전체의 병세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율신경의 활성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뇌파가 자율신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 또 오랫동안 복용해온 약물이나 식습관, 생활습관이 자율신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깨어지는 원인은 너무나 많은데요. 검사와 진찰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과거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감, 또 억울한 감정, 식생활 습관, 약물 복용 같은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와 면역 상태에 따라 개개인에 맞도록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의 방법이나 종류가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다르고 증상의 정도가 천차만별인 것이 이 자율신경 실조, 즉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특이점입니다. 한의에서는 검사와 진찰 결과에 따라서 개개인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요. 단계별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다양한 한약 처방과 약 침치료, 그리고 식생활 지도를 통해서 이 원인을 바로잡고 증상을 치료하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교감, 부교감 균형이 깨지는 일은 만성적인 원인이 대부분이거든요. 단기간 치료로 바로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기간 치료를 해보려고 증상 치료에만 매달리다 보면 약효 지속 시간 동안만 증상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병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회복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교감, 부교감 균형이 깨지면 만병이 생긴다는 얘기였는데요. 교감, 부교감의 균형이란 시소와 같다. 그리고 교감, 부교감은 한쪽으로 기울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이상 없다는 결과만 나온다. 또 여러 각도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 또 한방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감, 부교감 균형이 깨지면서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